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2월 1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시 납회일이 마지막 거래일이 12월 30일인가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밤사이 또 미국 시장이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급락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뭐 이런 이슈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나와서 그동안 얘기했던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청문회에서 이번에 연임이 된 거잖아요. 이 파월 의장이 그 청문회에서 일시적인 말은 언제까지 쓸 거냐 이런 질문 공세에 이제 일시적 쓰지 않을 거다. 그래서 좀 거기 나와서 질문을 했던 의원도 뭐지? 이렇게 약간 당황을 하면서 하여튼 그 파월 의장의 인터뷰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그죠? 이 발언들 질의응답 시간의 발언들이 시장을 놀라게 생각보다 비둘기가 아닌 매파적인 그쵸? 상당히 긴축을 빨리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의 파월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현상으로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파월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저는 근데 이게 꼭 긴축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대로 내비두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진짜 더 이상 그 잡는 거에 대해서 놓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이 원달러 환율, 밤사이 달러 약세에 따른 워낙 강세가 나왔고 외국인이 거래소를 약 9천억 넘게 사면서 시장을 리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외국인 풀 매수하면서 오늘 오전 한때 안 좋았던 증시의 흐름을 완전 색깔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저항가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은 12월 첫날 거래소 외국인이 약 9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당연히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면 삼성전자 시총이 500조입니다. 500조. 전체 시장의 2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상당히 큰 종목이죠. 또한 철강 업종, 화학 업종, 반도체 업종 대부분 수출 관련 대형주. 오늘 수출 지표가 또 11월 수출 지표가 매달 초에 발표하잖아요. 상당히 좋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거래소를 오전 한때 잠깐 보합세까지 밀리긴 했었지만 상당히 2% 이상 어제 하락을 거의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상승 종목이 어제 100개 이하였는데요. 상당히 오늘 하락 종목보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았던 거는 기관의 금융투자의 물량이 그쵸? 별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금융투자의 물량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 쫙 빠진 거는 금융투자의 물량이었죠. 왜? 외국인의 선물 때문에. 외국인이 안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현물에 들어왔고 지친 개인들이 계속 이럴 때마다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올해 연초 어제 YTD 그러니까 연초 지수대 대비 상당히 결국 그 연초 지수대 대비 내려와 있는 그런 하락까지 1년 동안 오른 게 없는 그런 모습인데 개인은 주구장창 오늘 올해만 거래소를 73조를 샀더라고요. 제가 11개월치 수급을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대형주에 물려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결국 수급이 대형주는 외국인이 가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절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보십시오. 코스닥은 오전 때 뭐 투매 이런 것들이 개인들 막 발생했다가 계속 또 샀습니다. 샀는데 어제처럼 오늘도 1,400억인가요? 비슷한 금액을 사다가 종가 코스닥이 지수는 올랐고요. 개인이 또 다 팔았습니다. 그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거래소 종목보다 더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던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체크 포인트 보면은 파월 얘기인데요. 결국에 인플레 일시적 이 주장을 버렸고요. 이게 결국 공급 문제를 연준이 놓쳤다는 걸 시인하면서
앞으로 이 테이퍼링, 이 12월의 마지막 이제 올해 그 연준 회의가 있는데요. 다다음 주에 조기 종료 몇 달 더 일찍, 원래 이게 지금 예상대로 뭐 150억 달러씩 줄이면 내년 한 6월 정도 종료인데, 그게 뭐 시티은행, 그쵸? 시티은행에서 시티그룹에서 이렇게 주장한 거에, 아니 그 의논이 나온 거에 의하면 300억 달러로 늘려서 내년 3월에 이 테이퍼링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미크론은 계속 전 세계가 분석을 뭐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판단 어렵고,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테이퍼링을 가속화 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을 뒤바꿀 그런 용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파월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파월이 이렇게 매파적인 걸 보여주는데도 미국 증시가 하락은 했지만 결국 달러가, 이게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결국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나오려면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증시는 하락했지만 오히려 달러 약세를 보였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즉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락하면서 워낙 강세로 외국인을 들어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율 모습을 오늘 그려냈고요. 오늘 이런 코로나 소식, 뭐 내일도 아마 5,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수도권 사적 모임 축소 검토 막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거리두기 이거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손실보는 게 많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위주로 위드 코로나 가고 있는데 미국과 뭐 유럽 이런데 다시 완전히 통제하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진짜 오미크론에 대한 전파력이 세다고 하지만 치명률이 만약에 높지 않다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렇게 안 갈 거고요. 우리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 정책을 취한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완전히 둔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공급망 우려가 다시 나올 거고, 결국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11월 수출 지표 발표했는데 600억 달러. 반도체 쪽, 특히 MCP라고 하는 모바일 패키지 이쪽, 결국 반도체가 이제 컴퓨터나 어떤 노트북 이런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칩들에 대한 고사양화가 되면서 상당히 Q가 늘어나고 이런 그런 모습들을 그렸다는 게 결국 이 수출 지표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한몫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중성주가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런 수출 지표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을 견인한 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얘기 또 하나 가져왔는데 한컴그룹주 중에 오늘 한글과 컴퓨터, 원래 이익을 기본적으로 내는 회사죠.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그쵸? 싸이월드 지금 한컴타운 통합 앱 8일 앱 심사 신청 예정 소식, 이런 걸로 14%나 급등을 했고요. 이 메타버스 한 거는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차 전지라 게임, 엔터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로 외국인 수급이 가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소외됐었지만 코스피가 그동안 연초 이후에 지수를 돌릴 정도로 상당히 하락이 깊었고 힘들어할 동안 또 반대로 이쪽 세계는 워낙 좋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9월 하락장 잠깐 나오고 나서 이 11월, 12월까지 가는 동안, 그쵸? 오늘 안 좋았던 코스닥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단순히 이게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 좀 하신 분이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제 대형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연속적으로 코스닥 중성주가 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오늘 전부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삼성전자가 4%, 우선주가 7%, 이 두 개 종목이 아까 시가총액 500주라고 했어요. 이러니까 지수가 2%나 급등할 수밖에 없었고,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화학주, 전기차 관련주, 자동차까지
현대기아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죠? 2차전지 오늘 많이 빠졌어요. LNF 에코프로에 많이 빠졌고요. 장중에 막 7, 8% 빠졌습니다. 게임주 역시 주도했던 위메이드나 펄어비스 이런 것들, 뭐 NFT나 메타버스로 엮였던 앞으로 시프트를 가져온다는 이런 게임주들도 많이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제약이 그동안 약했었는데 제약은 상당히 견조했네요. 그쵸? 결국에는 어떤 거죠 이게? 코스닥에서도 이 제약주가 강했다는 건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형주 위주로 바스켓 매매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격 조정과 그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죠. 진단키트 뭐 오미크론 나왔을 때 잠깐 급등했었지만 오늘 급락을 했네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는 저는 이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거는 테마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출에 대해서 시즌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큰 회사, 시총을 정말 크게 만드는 회사긴 하지만 여기서 더 성장하려면 뭔가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이제 코로나 진단은 그냥 일상생활인 거잖아요. 그쵸? 자,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시장을 쓸어다 보니 당분간 대형주가 갈 수 있어도 가대낙폭주 갚는 정도의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요. 코스피가 어제 하락할 땐 19조였는데 오늘 상승하니까 12조 정도 됐나요?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가 액티브하게 살려면 이 거래대금도 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액티브로 샀다기보단 패시브 물량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사기보단 베타를 샀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실 거고요. 뭐 잘 모르시면 알파를 사자 이런 거 동영상도 올렸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2차전지 엔터 게임업체 오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수 대비 힘드신가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쵸? 제가 좀 전에 다 표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당분간 12월 1월 배당 시즌에 내년 초까지 작년 연초처럼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리밸런싱 하셔야 됩니다. 계속 대형주가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 주도 업종을 뭐 일부 덜어내서 대형주를 리밸런싱 하시면 되죠. 그것도 역시 항상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저는 대형주를 지금 여기서 더 따라 사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고요. 근데 항상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을 바라봤을 때 반도체랑 헬스케어 이쪽은 노려볼 만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급락장에서도 긴 시계열중에 투자를 해볼 만한 게 반도체 업종이다. 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사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수익률의 차이가 있겠죠. 대형주랑 중소형주는. 자, 코스닥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게 결국 코로나 작년 3월에 급락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 올라왔고 작년에 올해 코스닥도 오른 게 없어요. 지수로만 보면. 그죠? 오른 게 없습니다. 968에 시작했네요. 지금 오늘 977이니까. 근데 요 노란색 선이 오늘도 걸렸습니다. 뭐죠? 60 주봉선입니다. 일봉으로 하면은 차트가 깨진 것 같은데 보통 이 큰 흐름은 주봉을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상 60 주봉 오늘 깨지나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켜냈고 9월 급락 때도 한참 내려갔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왔었는데 그죠? 주 초반에 쫙 밀렸다가 개파락했다가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큰 양봉을 이게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갈 거다 뭐 아니면 옆으로 기다가 어떻게 될 거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맞추면 제가 신이죠. 근데 저는 이거는 이 60조 봉선은 지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지 안에서 기존 주도주들 죽는 게 아니라 요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이격조정 이렇게 지수도 주듯이 이격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다. 그동안 대형주가 갈 수는 있다. 근데 대형주 그럼 뭘 사냐? 반도체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출 동향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를 사면 삼성전자 살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도 상당히 또 좋았는데 야, 또 일회성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내일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내년을 본다고 22년을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싼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도체 쪽에선
지금 이 기준 주도 쪽은 실적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으로 보는 거고, 이쪽은 실적과 성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싸다 이런 느낌의 종목들은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코스닥을 진단하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또 IT 중소기업들이 코스닥을 견인할 수, IT랑 아까 셀트리온 등 일부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또 받쳐주면은 이 지수는 견조하게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옆으로 가는 동안 기준주도주 이격조정, 그게 요때 요 9월 말에 어려웠을 때 2차전지가 그런 이격조정을 좀 한 달 정도 줬었거든요. 뭐 이번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 코스닥 얘기를 코스피가 올랐는데 했는데요. 시장의 주인공은 오늘 코스피였죠. 근데 항상 코스피가 오르려면 누가 들어와야 된다?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누가 들어온다? 기관도 있지만 개인, 제가 보기엔 예전에 한 10년 전으로 치면 이 개인은 힘 못 썼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코스피요 1월부터 11월까지 73조를 샀습니다. 개인이요. 외국인 팔았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연금이 무려 25조 팔았고요. 코스닥 개인이 얼마인가요? 이게 63조인가 그렇고 이게 22조인가? 그래서 합이 85조 정도 샀어요. 작년에 얼마 샀죠? 작년에 65조 샀어요. 1년 내내. 작년보다 아직 1개월 남았는데 더 많이 샀습니다. 유동성이 최근에 좀 개인들이 상당히 힘든 국면을 악화되고 있지만 예탁금은 여전히 60조 후반에 있고요. 신용 물량이 좀 최근에 하락으로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23조, 24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탁감이 줄지 않는 한 이 신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이가 커지면은, 그죠? 파이가 커지면 신용도 커지는 거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자산에 대해서, 이 주식 자산에 대해서 개인들이 오늘 뉴스를 보니 떠난다, 진짜 뭐 올해 지수 오른 게 하나도 없다, 대형주들 삼성전자, 현대차 물려있다, 이런 것들 많은데, 글쎄요, 그런 기사들 제가 최근에 기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사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할 때 나의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꼭 하기 위해선 상당히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팩트의 뉴스를 골라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 현혹되기보단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시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 내 종목이 지금 반도체를 갖고 있는데 40%나 떨어져 있는데 이 종목에 이익에 문제가 있나, 회사가 문제가 있나 들여다보면 대부분 반도체 쪽은 문제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오히려 실적은 더 좋게 나왔어요, 작년보다. 근데 주가는 떨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돈이 더 있으면 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버티는 게 맞겠죠. 이건 단순 존버의 의미가 아니라 굳이 왜 흔들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빠진다고 종목이 같이 빠졌지만 결국 다시 복원력은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